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감성을 갖고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할 거 없이. 나가시면서 아까 커피숍 얘기했는데 3, 4, 5 모여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부담이 하나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광훈 교수님이 20년 동안 매우 관료적인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좀 관료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국어 이 문법으로 따지면 두괄식이나 미괄식이 아니라 앞과 뒤가 같습니다. 매우 불행한 이 토론의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또다시 좀 어찌 보면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평소에 사람이 숙제를 평소에 잘해야겠다는 생각 하나 들었는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낼 상황이 좀 아니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 이번에 일이 딱 2건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사이 원고가 6건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 자리에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밤 서너 시까지 매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보낸 것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낼 사진이 없었어요. 어떤 사진을 원했냐면은 아까 제가 사진 보고 웃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이력서용 사진, 그러니까 증명사진 말고는 사진을 찍었던 일이 없습니다. 왜 없나 생각했더니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간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생각했더니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뒤로 지금 이제 잘하면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잘하면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뭐 했나 싶었더니 아이들하고 같이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사진을 찍어주긴 했어요. 근데 어떤 사진 찍어줬냐면 애가 뭐 이렇게 숙제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찍어줬지 저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제가 뭐 토론이든 강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전혀 없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게 많은데 아까 제 사진 보고서 이렇게 유추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아이들 사진만 찍으러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뭘 좀 하고 싶어 했어요. 뭐라는 거는 뭔가 나름대로 자기도 뭐 좀 경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다녔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 굉장히 큰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20년 이쪽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20년 정도 됐었고 그 당시가 이제 17년 전이었겠죠. 뭘 굉장히 반성을 했냐면은 막상 우리 아이가 우리 동네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마땅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제안이나 모든 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지 아까 우리 지역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아까 저도 지역입니다. 서울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시골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반경 5km 안에 갈 데가 없었어요. 복지관 갔더니 고등학생이라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물론 우리가 정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못 찾았어요. 제 사촌 동생의 재수씨죠.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거기도 받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포화가 돼 있고 고등학생은 글쎄요. 그래서 구에서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애가 멘토를 하고 싶었는데 찾았어요.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안 받고요. 엄마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못 가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 멘토한 아이가 캠프 갈 때 학교에서 또 캠프도 못 가게 했어요. 우리 애가 가야지 그 아이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대신 갑니다. 이게 좀 그러면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몇 개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몇 군데.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게 오늘 다시 주제의 정말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청소 활동을 지원을 해서 뭘 한다고 했지만 과연 막상 내가 하려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려니까 그다지 마땅치가 않더라.
전화 물론 다 해봤어요. 무슨 센터 전화 다 해봤는데 내가 하려니까 마땅치가 않아. 내가 시간을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반성이 사실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 전제를 많이 말씀드리고 항상 서론이 좀 긴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중간에 하다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지원책의 매우 관료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용어 자체가 왜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이야기들 많이 다뤄야 됩니다. 올 주제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서너 시간 얘기해도 뭐겠지라고 주제를 드려요. 그걸 좀 우리가 모아놓고 있죠. 활동 지원책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우리가 아주 청소년 본인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는 그 체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조직일 겁니다. 어떤 조직이냐?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던 민간이 스스로 만들었던 조직이 있을 겁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할 바를 좀 제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같이 힘을 갖고 말 그대로 수평적 네트워크이죠. 이 구조가 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패러다임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체제로 돼서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시면 안 되겠더라.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할게요. 아까 김지수 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맨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했던 표현 중에 저희가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33 포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포럼을 하면서 주제를 활동의 가능성만 좁혀서 얘기하자.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거였는데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어쩔 거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안 되더라도 길을 찾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매우 짧게 가겠습니다. 그 사이 만들어주셨네요. 지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지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만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원 정책으로 만든 사업은 현장에 가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담 업무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지원 체제라고 할 때 결국은 조직이 들어갑니다. 조직에 대해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은 또 하나의 보고를 해야 될 무엇인가 생겼다. 세 번째, 실제 현장에서 관심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료적이고 딱딱한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만 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희망 속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체계가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첫 번째는 현장과 정책을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허브랑은 좀 개념을 달리할게요.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는 허브라는 말이 사실 중추라는 말이라서 허브 역할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라우터라는 말이 더 좋을 거예요. 라우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장비를. 라우터 역할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라우터 역할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를 직접 도와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넓히면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기관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넓히면 정책, 법, 예산 모든 게 다 포함될 겁니다. 그 체제가 이 지원 체계 범위 안에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선 결국은 그 지원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건 정책적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그 정책 조직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필요하겠더라. 세 번째, 생태계란 말을 좀 써봤습니다. 지원 체제라고 하는 거 정책 구조에서 끝나야 되느냐? 바로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네트워크라는 건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태계는 사람과 환경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가는 공생의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단절된 네트워크가 많더라. 협의체 하나 만들고 MOU 맞으면 이걸 네트워크 실적으로 보고하는데 끝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묶었을 때
지원 체계가 존재 가치를 가져야 되고 지원 체제를 이룬 시스템이 현실성을 가지려면은 어떤 현실성을 가지려면은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야 될 것이다. 그런 네 가지 체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 아까 얘기했었고요. 지역 차원, 시도센터, 시군구센터가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 아까 말씀하셨고 중앙지원조직은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개발원 시작해서 중앙으로 갔다 진흥센터 갔다 진흥 왔습니다. 제가 좀 뭐 길어서 줄였어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진흥원은 앞에 한국수련원과 진흥센터 합쳐졌습니다. 현재 진흥원이 개원 1주년이 됐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멀리 보면 중앙수련원부터 좀 더 가깝게 보면 진흥센터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체성과 지역 조직과 일체성과 기능의 모호성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는 지자체 말을 굳이 말 필요 없겠죠. 지원조직, 활동에 시도센터, 시군센터 있습니다. 시도센터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과 정체성 확립이 현재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빨리 기능이 누군가 알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정책사업의 통로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도센터들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시도로 끝납니다. 시군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니죠. 대안이죠. 우리 유연의 시로부터 이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시도까지는 따로 가서 듀얼이라고 표현 우리 김경호 선생님 하셨었는데 활동과 복지죠. 사실 상담이라 되어 있는데 이 체제로 가서 시군구에서 하나로 합치자. 이 대안이 5년 정도 된 겁니다. 최근에 나온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상당히 의미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구조를 전제로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제된 이 구조를, 현재 제안으로 나온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은, 현재 중앙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이 체제를 개편방을 나오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저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5년 전에는. 왜냐면 없었으니까 서로. 시군구 상담센터 별로 없었고. 그런데 현재는 좀 상황이 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시군구의 상담지원센터가 개수도 많아지고요.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쪽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늘었냐? 청소년 수련원과 문화직 같은 공공 기반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기능을 잘하든 못하든 다음 얘기입니다. 그럼 굳이 시군구에서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스톱 서비스를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한 군데 모든 서비스를 모아놓으면 아이들이 편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2.0, 3.0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1.0 시대의 발상이 아닌가. 아이들이 한 군데 모아있으면 편할까? 모바일 시대에.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밀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는 현장 활동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계로서의 네트워크가 되려면은 정부 주도의 네트워크에서 지역 중심, 구성원 중심의 협의체 맺고서 네트워크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공생과 공유를 위해서 일이 살아있는, 활동이 살아있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으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하나씩에서 지역 중심의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제도에 여기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하더라도 위아래가 아니라. 두 번째, 전담 조직에 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법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서로 공감도 필요합니다.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정말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지원 정책에 성공하려면은 결국 민간 자원들이, 지역 자원들이 서로 어떤 생태계로서 누구 하나 죽으면 큰일 나는, 누구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는 그런 유기적 관계로 서로 네트워크 구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것은 말로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사실 아까 김지성 관장님이 그 당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또 뭐 부천 사례도 몇 군데 있고요. 실제로 공동으로 뭔가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으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협의체 중심의 네트워크는 회장 누가 되느냐에 관심만 있지 그 다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뭔가 아이를 위해서 함께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위한 지원 제도, 그걸 위한 지원 조직이 좀 어우러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